네, 김선수입니다. 오늘은 부러진 낚싯대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제 건 아니고 건달낚시TV 광어킬러님이 삼길포에서 낚시를 마치고 나서 쓰레기통을 봤는데 이런 게 들어있더래요. 보니까 하프컷인데 초리대 부분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주인이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처박아 버린 것을 혹시 싶어서 김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가져왔다면서 저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다시 살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라고 문의가 와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통 솔리드가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이런 가이드였어요. 고민할 여지 없이 다시 한번 좀 부활시켜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참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뭐 있죠? 작년에 우리 1년 넘게 함께 하신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네, 우리 쫑꼬산 또 초리대입니다. 어디에나 전천후 쓸 수 있는 초리대고요. 이 초리대는 제가 끝에를 좀 자른 거예요. 너무 낭창거려가지고 리버로 잘라서 요만큼 길이만 남겨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금속질에다가 본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가 돌아갑니다. 약간씩 이렇게 빼글빼글 돌아가요. 요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로 쓸만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요걸로 저는 살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혹시 파이가 맞는지, 이 구경이 맞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쓱 꽂아봤더니 딱 막혀. 너무 좋은 거야. 아주 이질감 없이 잘 맞죠? 네. 심지어 가이드 길이도 적당해. 아주 무슨 뭐 규격 같아. 너무나 잘 맞는 이 초리대. 문제는 근데 이렇게 부러진 부분에 보시면 크랙이가 있어가지고 요걸 똑바로 마감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부러지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를 살짝만 마감을 해주고, 가이드에 붙어있는 방식대로 라인을 겁내 뺑뺑이 감아가지고 에폭시로 꼼꼼하게 마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물 먼저 볼게요. 간단합니다. 일단 합사가 먼저 필요하고요. 합사는 너무 굵은 것보다 좀 촘촘하게 감기 위해서 이제 1호나 제일 굵어도 2호, 1호, 1.5, 2호 이 정도 추천드리고요. 남는 합사 한 1m 정도면 넉넉합니다. 그리고 에폭시 본드, 요거 한 통 사가지고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작을 하실 때는 에폭시 본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에폭시 본드, 그리고 부러진 로드 끝을 마감해줄 사포나 끌, 이런 거 다이소에 팝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사포도 괜찮고요. 옵션으로 이런 유성펜, 매직이나 아니면 뭐 네임펜 같은 이런 유성펜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색깔이 좀 어우러지지 않으면 검정색으로 칠해주려고. 먼저 이 끝을 다듬어 줄 건데, 자, 자세히 보시면 요게 크랙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크랙은 바인딩을 해가지고 마감을 해주면 될 텐데, 먼저 걷어내면 라인을 감기 힘들기 때문에 라인을 감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사 라인 좀만 풀어줄게요. 1m 조금 넘습니다. 요 정도 해서 끊어주고, 당김줄이 필요해요. 당김줄 한 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김줄도 끊어주고, 합사를 이렇게 묶어줘요. 당겨지지 않게 가볍게 매듭을 쪄줍니다. 묶어줬어요. 그리고서 쭉 건너편 가이드에다 묶어주고 좀 멀리 두는 거예요. 그냥 당기기 편하게. 그리고 요 끝에 크랙이 있죠? 크랙가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합니다. 크랙가 있는 부분에다 끼워주고 똘똘똘 감아요. 감는데 촘촘하게 좀 감아주세요. 올라타면 안 돼요. 아이씨, 안 보여. 박혀있는 심이 느슨해지지 않게 좀 살짝 당겨주고 꼼꼼하게 감습니다. 이 작업이 제일 신경 써요. 눈깔 빠지고 막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 당김줄을 넣어주는데, 당김줄은 좀 전에 끊어놓은 이 합사 요거 가는 거, 요 절반을 접어서 넣어줄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고 당김줄까지 포함해서 감는 거예요. 로드랑 감습니다. 많이 안 감아도 돼요. 이거는 한 10바퀴만 감으면 됩니다. 당김줄까지 있으니까 되게 보기 힘들죠? 그럴 수 있어요. 7바퀴, 8바퀴 이 정도 지금 감았어요. 이거 당김줄 고리 이 안에다가 넣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라인을. 그리고 다 묶은 거니까 당겨 줄게. 당김줄로 쭉 당기면 이 안으로 매듭이 들어가는 거예요. 쭉 당기면 쏙 빼냈어요. 그 다음에 당겨주면 되는데, 앞뒤로 당겨주면 되는데, 정리 안 된 거 살살살살 내려서 좀 저음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양 끝에 라인이 남게 돼요. 요거는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이드에 묶어놨던 거 필요 없죠 이제. 그럼 초리대 끝이 이렇게 마감이 됐지요. 가급적이면 튀어나오지 않게 문질문질 매끄럽지 않지만 이 정도만 해도 뭐 기능상 하자 없으니까 이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 요 끝을 다듬어서 마감을 해주는데 크랙 간 부분이 막 자꾸 일어납니다. 막 그죠? 가급적이면 결을 거스르면서 하면 더 크랙이 가니까 조금씩 천천히, 승질급하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서 갈아줄 거예요. 힘 주지 말고 살살 갈아야 돼요. 힘을 주면 더 크랙이 갑니다. 이렇게 찍찍거리는 소리 말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런 소리. 이거는 크랙 간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살살. 속을 보시면 살짝 이게 또 막혀 있죠. 또 지저분한 거는 또 깔끔하게 콧구멍 호비듯이 살살만, 아주 힘주면 안 돼. 절대 힘주면 안 돼. 살살만 해서 털어주고, 귀찮으니까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폭시 본드를 좀 섞어가지고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건 가급적 냄새를 맡지 마세요. 하실 때 1대1 비율로 섞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기층이 한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방울 더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짜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공기가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냅두면 공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공기가 올라갈 때까지 놔뒀다가 짜주시면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한쪽 근육에서만 나오면 안 돼요. 같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다. 보관할 때는 항상 쭉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를 저는 안 버리고 놔둬요. 근데 뭐 이렇게 항상 쓸 일이 있더라고. 뭔가 이상.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진짜. 진짜 언제 청소하려나 모르겠다. 저희 사무실 와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에 예의상 이제 유튜버 김 선생님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러면서 막 좋은 말씀 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그럴 거야. 그 새끼 진짜 무슨 쓰레기 속으로 사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건데, 자꾸 이런 거 못 버려. 뭐가 됐든 막 이상한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무실에. 진짜 눈곱만큼이지요. 엄청 조금인데 이거만 이제 충분합니다. 바르는 데는. 믹스를 충분히 해줬고요. 약간 뿌옇게 잘 섞이면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공기층하고 좀 섞이는 거기 때문에. 자, 골고루 싹 발라주고, 안 섞이는 부분 없이 싹 섞어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칠을 해줄 거예요. 아주 조금씩만 해주면 돼요. 에폭시 라인이 감기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바르면 그러면 떡이 돼요. 줄줄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발라주고 마감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잘 된 거예요. 매직으로 칠하는 것보다 이 녹색 컬러가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라인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쁘게 도포만 해주면 되고, 에폭시가 버티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에폭시는 겉 표면 마감이고요. 실제로 힘을 지탱하는 것은 라인입니다. 경험상 이제 온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 영향을 받긴 받을 텐데, 제 느낌상은 한 48시간이면 충분하다. 가만히 놔두면 한쪽으로 흐릅니다. 그 똥이 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뒤집어 가면서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그 정도면은 1차 경화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옆으로 두고 살살 돌려가면서 뭉침을 방지해주는 그런 정도의 손놀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에폭시가 굳기 전인데 완전 경화되기 전이에요. 지금은 꽂아보는 테스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감을 로드에다가 초리대를 딱 꽂아주고, 꾹, 너무 깊게 박으면 쑥 들어가니까 적당히 넣고, 힘으로 넣으면 쑥 들어갈 텐데 더 이상 넣지 않겠습니다. 얘는 좀 위험해요. 조심히 써야 될 것 같고, 그냥 쓰레기통에 주순 거니까, 제가 원래부터 작업하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잘랐지. 쓰레기통에 주순 거니까 너무 힘줘서 넣지 않고 딱 걸리는 지점까지만 넣어서 사용을 할 테고, 그리고 로드를 결합해서 보면 이렇게 손 떨리냐? 떨리는 순간날인데 50호 봉돌 한번 끼워 볼게요. 실제로 조금 큰 쭈꾸미가 걸렸을 때는 이 정도의 부하가 걸리겠죠. 그걸 생각해서 바닥 찍고 있다가 쭈꾸미가 걸린다. 네. 일단 새로 만든 조인트 부분은 당장은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좀 크랙이 너무 깊게 가고, 일단 50호봉돌 힘세 테스트 상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완전히 굳은 다음에 사용하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크랙 없이 자작을 한 게 아니고
크랙 가 있는 제품에다가 라인 바인딩만 해가지고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오래 쓰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크랙이 가면 이거 중간에 꽂아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내부까지 에폭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좀 수정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로드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요거는 그 초리대는 작년에 제가 개조 영상 올렸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티타늄, 영문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티타늄 로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말려있는 로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하프 티타늄, 풀 티타늄 옵션 선택이 있는데 풀 티타늄 하시고, 차이나에서 차이나 투 코리아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날라오는 그런 배송 조건을 선택하시면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예,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걸 만들려면 내년 시즌 초를 준비하시던가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늦어요. 배송이. 씨알이 굵어졌을 때는 좀 더 빳빳한 그런 초리대가 더 유리하고, 그리고 갑오징어와 또 겸해서 지금 출조를 나가기 때문에, 요새 갑오징어 엄청 또 시즌이 빨리 시작됐잖아요. 갑오징어나 큰 쭈꾸미를 노려본다고 생각하면 이런 연질 초리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즌 초, 앞으로 한 기껏해 한 보름 정도? 9월 말 그 정도가 리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구입하시는 거는 어떤 분이 팔더라고요. 이제 그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수입이라기보다는 수입이지 뭐, 중국에서 이제 그 알리에서 구매를 미리 해다가 저 네이버나 이런 데다 올려놓고 판매하시는 유튜브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저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고, 직접 구매하시면 한 10,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지만, 일단 온라인에서 그분이 이제 미리 구매해 놓으신 거 사면 한 20,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여건이 좀 안 되고, 나 급하게 좀 개조해 써야겠어 하면 그 사이트를 찾아갖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초리대 개조 팁,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또 유용할 것 같고요. 무조건 로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재탕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쭈꾸미 낚시 하실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자, 썸바를 딱 눌러서 쭉 바닥을 내렸어요. 바닥을 뚝 찍었어. 잠궈주고 이렇게 안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요거는 비추천입니다. 바닥을 찍었어. 바닥을 찍었으면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계세요. 절대 스프를 잠그지 말고 엄지손가락으로. 바닥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잠깐 높이 조절해주고 다시 스프를 푼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갖고 계시면 초리대가 휘는 것, 그리고 무게감 이런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 라인 당김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라인 당김이 어느 정도 돼야 초리대가 휘거든요. 근데 라인 당김을 그 전에 미리 살짝 요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차이가 엄청난 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낚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구별을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이 콧물 사이즈들이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스프를 잠그고 하느냐 풀고 하느냐, 요것이 저 사람이 쭈꾸미 낚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쭈꾸미 시즌 초반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씨알이 9월 말 정도면 굵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연질 초리대, 그리고 이렇게 스프를 푼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느껴주는 감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9월 후반 10월 달 넘어가서 좀 씨알이 굵어지고 갑오징어가 나오고 하는 시점부터도 이 스프를 풀어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느껴주는 감각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미하게 살짝 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프를 풀어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미세한 감각을 느껴보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새로 나온 애기와 소품을 좀 소개해드릴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생이었습니다.